자, 조직화의 원칙. 조직화의 원칙은 이 조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지켜져야 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원칙하에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목적의 원칙, 조직의 각 부분의 목표는 전체 조직의 목적과 부합 또는 조화되어야 한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각 부분의 목표가 조직 전체 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되지 않으면은 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기능화의 원칙. 조직을 구축 시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인설관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어디 자리에 앉히려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이런 경향이 꽤 있어요. 또 대통령과 무슨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장님의 친척이라든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뭐 자리를 주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그 회사나 또는 그 정부의 각 기능들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장이나 아니면은 정부 고위 관리나 대통령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유인설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과 권한의 원칙. 이것도 중요하죠. 할당된 책임 수행에 필요한 만큼, 이거 뭐 좀 말이 빠졌는데, 필요한 만큼 뭐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필요하고도 충분하고, 그죠?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야만 책임을 다할 수 있죠. 보통 뭐 어떤 조직에서든지 뭐 이거는 뭐 가정 내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학급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책임보다 권한이 없거나, 그죠? 즉 책임은 막중한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인도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HCL 그룹이 아웃소싱 업체인데, 이게 소위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직률도 떨어지고 기업도 상당히 상승세에 있었다고 하는 MBA. MBA 여러분 들어봤죠? 특히 미국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서 소위 연구된 결과를 우리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죠. 권한 유임의 원칙. 상위자가 지는 직무 수행을 권한을 하위자에게 유임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이 상위자가 밑에 사람들한테 권한은 제대로 유임해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가정 내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원은 불만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죠. 조직에 불협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목적 달성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한계의 원칙. 이것은 한 사람의 상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거에 관련돼서 정보의 오버로드, 과부하,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손가락이죠. 5개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개에서 7개 정도.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좀 저기한 사람은 3개 정도까지는 뭐 구분할 수 있는데, 아직도 능력이 좋은 사람은 7개까지. 그러나 그것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뭐 뷰티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뭐 립스틱 같은 게 뭐 엄청 많죠. 그럼 처음에는 뭘 사러 가려고 갔는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러다가 그거 하나 고르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결국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다 정보의 오버로드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개 부서에는 부장 밑에는 과가 뭐 3개, 4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 과장 밑에는 계장이나 대리가 또 서너 명 정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관리 한계의 원칙에 따라 조직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조직의 집권화와 분권화. 우선 집권화 하면 뭐 생각되는 게 뭐죠? 권한이나 의사결정이 딱 몰려 있다 보니까 독재화, 그죠? 독재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이 그런 구조의 얘기고요. 분권화는 하부 조직에서 권한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민주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권화가 좋다 아니면 분권화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 어느 거나 또 시대적 특성과 기업이 아니면 그 조직이 닥친 그 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직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결정 요소, 집권적 관리 조직, 의사결정과 관리 통제권이 상위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 뭐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디겠어요? 군대 조직 같은 데는 대부분 이런 거죠. 군대 조직. 또 우리나라의 정부의 조직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 정부 조직이 뭐 18개 부장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그냥 청와대에서 다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위험합니다. 또 분권적 관리 조직은 권한의 유임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이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딱 듣고 그 사람들의 전문 식견을 믿어줘야죠. 그리고 따라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표 236쪽에 분권화가 되기 위한 조건 그래가지고 표를 하나 보여주는데 요거는 뭐 요약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의사결정의 중요도가 낮아질수록 또 반복적 정형화된 의사결정일수록 분권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의사결정 사항이 아주 중요하면은 결국은 최고 경영자, 집권적 관리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업무의 특성, 동적이고 유동성 정도가 높을수록 소위 분권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일관성의 필요도가 낮을수록 또 기업의 성장 전망,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관리 능력이 우수할수록 또 분리된 기업일수록 분권화하는 것이 좋은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원칙적인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권적 관리 조직의 장단점, 소위 분권적 관리 조직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집권 조직의 장점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낌을 알 수 있죠. 독재 조직, 뭐 옛날 권위적이 또 아버지나 엄마가 상당히 권위적이다. 그러면 집에서 의사결정도 이런 경향이 꽤 있어요. 통일된 정책과 방침을 유지하므로 표준화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집권적 조직의 경우에는 아주 슈퍼맨이 돼서 이 사람이 사장까지 올라갔다. 자기가. 이럴 경우에는 뭐 자기 주장이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힘들어요. 사실. 단점. 즉 보세요. 최고 경영직의 독재성이 강하다. 의존성 증대로 하위 계층의 창의력 개발이 어렵다.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사장이 너가 난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밑에서 가족들 중에서 딸이나 자식이 그 아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의견을 냈는데 니네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뭘 안 하죠. 그죠? 이게 집안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돼요? 항상 아버지나 사장님이 들어와야만 결정되는 거죠. 그죠? 엄마가 결정하거나. 자, 그래서 이런 그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권적 그 관리 조직의 장점을 보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왜 하부 부서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딱 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권한이 유인됐다라고요. 또 전결 처리할 수 있다래요. 전결.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가 결정해서 하면은 상당히 좀 보람도 되죠. 그죠? 유능한 경영자를 양성할 수 있다. 경영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점은 부서 간의 이해 대립이 생길 수 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이거 산으로 가든지 뭐 그죠? 이럴 때는 뭐예요? 위에서 딱 결정하면 쉬운데 그죠? 공동 비용이 발생으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일을 각 부분에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일이 중첩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조직의 형태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